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에 신체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역대급 투표 열기인데요.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이 14.1%로 이미 19대 대선 첫날 투표율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과연 어느 쪽에 더 유리할까요? 여야 해석은 전혀 다르죠. 대선 주자들 역시 일제히 사전투표에 나섰는데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20대 대선 D-5일 그리고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다정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역대급 사전투표 그리고 몇 대 몇 이어서 정치 방역과 정점 향하는 코로나 마지막 민간인 대피 합의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대선 D-5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초박빙 판세만큼이나 사전투표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14.1%, 역대 전국 단위 선거 동시간대 최고치 기록 중입니다. 이름 쓰시면 돼요. 어머니 이름. 아니. 네, 이렇게 뜨거운 사전투표의 열기, 지난 19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 아랫줄이 19대 대선, 그리고 윗줄이 이번 20대 대선입니다. 이 그래프에 반영된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번 20대 대선 12.3%, 19대 대선 8.3%, 그러니까 정확히 4%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자, 19대 첫날 최종 투표율인 이 11.7%를 오후 3시에 벌써 뛰어넘은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 발표된 4시 기준 투표율은 14.1%였습니다. 자, 총 이틀간을 합산한 19대 최종 사전투표율은 26.7%였습니다. 자, 이번 20대 사전투표율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할 거란 전망 나오는데요. 여야 모두 높은 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하다 확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20, 30대라고 해서 경향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투표율 상승이 곧 민주당의 유리 이런 공식은 깨졌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니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저희들은 사전투표율도 올려야 되고 본투표율도 올려야 된다는. 자, 사전투표 절차 3줄 요약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투표 기간은 오늘과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둘째, 코로나 확진 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죠. 다만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한해서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 빠뜨리지 말고 체크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학생증 같이 꼭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스크. 네, 코로나 시대 필수품이죠. 자, 세 번째,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투표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서울 광화문 인근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광화문의 상징 촛불을 언급했죠. 자, 원래는 강원도 속초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수도권 표심 결집을 위해서 하루 전에 장소를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강원도가 막 뒤집어도 되는 호떡인 줄 아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작년 3월 4일 제가
도저히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법 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한 날입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작년 오늘이 떠오릅니다. 네, 오늘 부산 지역 유세에 나선 윤석열 후보입니다. 20년 전 검사 시절에 머물던 남구 대연동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오늘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라면서 정권 교체와 새 희망을 찾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달라 호소했습니다. 그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이 종로구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소신 투표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투표소에는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배복주 후보도 동행했습니다. 우리 종로 구민들께서 복을 많이 주는 후보, 우리 배복주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투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투표가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투표를 하는 게 익숙한 그림인데요. 자, 오늘 새 후보의 투표장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이 배우자와 아들과 동행한 심상정 후보와 달리 이 두 후보는 홀로 투표를 했습니다. 유독 배우자 리스크가 극심했던 선거인 만큼 굳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자택 인근인 서울 서초동에서 별도로 투표를 했는데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국민의힘의 상징인 이 빨간 스카프를 포인트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시나요? 양말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짝을 맞췄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아직 공개된 일정이 없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요. 이 사전 투표를 할지 본 투표를 할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 몇 대 몇입니다. 대선 판세 분석에 집중하는데요. 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국민 MC 고 허참 씨가 남긴 유행어죠. 몇 대 몇! 네, 몇 대 몇입니다. 어제부로 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뉴스픽에서 설명하는 모든 조사는 3월 2일, 그러니까 야권의 전격 단일화 발표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걸 전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제 단일화 선언한 후에 이건 조사에서 공표하면 안 되니까 질문할 이유도 없겠네요, 사실. 네. 자, 돌려봤습니다. 돌려는 봤고요. 예. 근데 제가 질문드려도 안 되고 대답해도 안 되는 거죠? 공표 금지 기간에 예. 들어가 있고.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자체 조사는 계속 돌리고 있지만 대선 본투표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자, 오늘 나온 마지막 갤럽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맨 오른쪽의 끝점이 3월 첫째 주입니다. 이재명 38, 윤석열 39%, 1%포인트 격차 초접전입니다. 심상정 3%, 안철수 12%고요. 자, 지난 4주간의 추이를 함께 쭉 보시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판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갤럽은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의 투표 확률, 투표 의향과 실현율, 그리고 성과 연령대별 투표율을 가중 처리한 실제 예상 득표율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43.4%, 이재명 40.8%, 안철수 10.9%, 심상정 3.4%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상파 3사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대선의 성격도 물어봤습니다. 정권 연장론이 35.8%, 정권 교체론이 54.5%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모든 조사는 야권의 단일화 발표 이전에 실시된 조사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동아일보가 윤석열 단일화를 가정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 후보가 45.5%를 얻었습니다. 자, 이때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자, 이어서 보시면 이 윤석열로 단일화가 될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49%가 윤석열 후보에게, 24%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지 후보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지지 유보층도 1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달라질 게 없다. 오히려 단일화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안 대표를 지지했던 중도층, 부동층 표심이 윤 후보에게 올 거라고 자신하는데요. 결과는 역시 그날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일테면 2002년도에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폐기 선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 어떤 선거 막바지 기세 싸움에 있어가지고 시너지는 좀 기대할 수 있겠다. 공동으로 유세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일부 유권자들의 마음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픽은 정점 향하는 코로나입니다.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7만 명 급증해서 26만 명대로 치솟았습니다. 26만 6,853명, 역대 최다고요. 이 사망자도 186명으로 역시 역대 최다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9일쯤에 확진자 23만 명 발생을 예측했는데 이걸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달 정도 유행이 늦게 시작이 되고 그 지속 기간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감염자 수는 적게는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지금의 확진자가 20만이라면 최대 60에서 한 100만까지도 하루에 감염이 될 수 있고, 정부는 이달 중순쯤에 정점, 그러니까 최대 35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위중증 환자는 797명으로 닷새 연속 700명대 이어갔고요. 개학 첫날 등교가 중지된 학생 수도 1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정치 방역으로 잡았습니다. 자, 앞서 보셨듯 아직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적용되고요. 인원은 기존 6명으로 유지를 하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리두기는 우리 방역 상황과 민생 경제를 서로 이렇게 고려하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말로 고심 끝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거리두기의 기본 원칙, 유행이 크면 조이고 유행이 줄면 풀어주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섣부른 완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완화된 시그널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대선하고 연결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결국은 민생과 방역 사이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최소한도의 조정을 했다면서 다음번부턴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민간인 대피 합의입니다. 자, 캄캄한 새벽입니다. 공중에서 미사일 여러 발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원전 자포리자에 러시아군이 공격을 가한 겁니다.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민간인 희생도 늘어가고 있죠.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대표단이 어제 2차 회담을 열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게 인도주의적 통로를 만들고 이 통로 주변에 한해서 일시 휴전하자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담판 회담도 제안했습니다. В любых переговорах есть смысл. Любое слово важнее выстрела. Если можешь сначала сказать,
а потом выстрелить. Делай так. Я живу такими принципами. 네, 국내에서도 러시아의 전쟁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종교계에서는 잇따라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내고 러시아 대사관까지 침묵 행진도 벌였습니다. 기부 행렬도 이어졌죠. 배우 이영애, 양동근 씨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기부 소식들 이어졌습니다. 자, 금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